유흥에 중독되기는 그게 쉬운 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장사를 하면서 보면은 저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손님들이 간혹 존재하긴 했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40살에도 못 해본 남자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요, 소설을 집필하고 있는, 줄여서 마못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좀 여러 가지 일로 좀 빚이 많았었는데, 뭐 부동산에서 일하다가 뭐 사기도 당하고 뭐 임금 체불도 당하고, 그 뒤에 이제 뭐 사업도 하다가 망하기도 해서 야채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야채 장사는 이제 아침하고 새벽 때만 일하는 거라서 좀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다른 일도 뭐 할 게 없나 찾아보다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밤에 할 수 있는 유흥 쪽으로 이제 관심이 가게 돼서,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노래 주점이라는 것은 그 노래 방식으로 운영되는 유흥 주점을 줄여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 손님들한테 술을 팔 수 있고, 그리고 유흥 관련 기기들을 설치할 수 있고, 유흥 접객원을 불러서 손님들한테 술을 같이 마실 수 있게 하고 손님들을 접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업종을 노래 방식 유흥 주점이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유흥 주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움이란 것은 법적으로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유흥 접객원이라고 합니다. 유흥업소에서 손님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손님들의 유흥을 돕는 그런 부녀자인 사람들을 이제 유흥 접객원이라고 이제 법에서 명시가 돼 있어요. 이제 유흥업소들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3종 유흥업소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노래방입니다. 이제 노래만 부를 수 있고 술을 팔 수 없고 그 도우미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2종 업소는 뭐냐면은 여기서 유흥 기기를 설치할 수 있으면서 술도 팔 수 있는 경우가 2종 유흥업소예요. 요즘도 준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노래 주점들이 2종 유흥업소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1종이 우리가 말하는 그 룸사롱, 그리고 노래방식 유흥 주점들, 이게 1종 유흥업소고, 여기는 이제 거기에서 더해서 유흥 그 접객원들까지 고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 영화에서의 장면들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영화들에서 유흥주점을 표현할 때 막 그 거친 막 폭력이 막 있고, 뭐 거기서 막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막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영화에서 이 7, 80년도 때 이제 조폭들이 막 그 엄청나게 그 많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현대로 가져와서 좀 과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 인식도 많이 개선되고, 이 유흥 문화가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너가 좀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유흥에 안 가는 분위기도 좀 최근에는 많이 늘어나는 추세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심각한 상황은 잘 없습니다. 그 여성 도우미들이나 그 남성 도우미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러니까 이런 노래방식 유흥주점이 초창기이던 시절에는 다들 이제 지정 도우미들을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정 도우미가 뭐냐면 가게에 소속된 도우미들이거든요. 가게에 오는 그 손님들만 받고 다른 데로는 가지 않는 도우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언제부터였던가, 거의 제가 듣기로는 2005년쯤부터 이제 보도 사무실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기기 시작하면서 도우미들이 이제 다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보도 도우미 사무실에서 이제 선수들이나 도우미들을 쫙 이제 봉고차 같은 걸로 이동시켜서 거기서 이제 필요한 가게다 내려주고, 누구누구입니다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흥 접객원들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남자 도우미들 같은 경우는 여자 도우미들보다 이제 부르는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많아요. 남자 도우미로 일하겠다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의 막 떼를 지어서 다녀요. 막 우르르르 몰려와가지고 막 그 1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서는 막 단체로 확 인사하고, 1팀 인사 끝나면 또 2팀 들어와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고, 막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좀 민감하고 좀 중요한 얘기인데, 이 모든 유흥주점들에서 성매매가 바로 벌어진다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도 힘들고요. 이것이 꼭 유흥주점만의 문제라고 얘기하기도 힘듭니다. 성판매자와 성구매자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질 수 있는 곳이라면은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성매매는 발생할 수가 있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일단 유흥주점이 되겠죠. 유흥주점들도 그렇고, 노래방이나 다방, 바, 그리고 뭐 마사지샵이나 목욕탕, 그리고 미용실, 뭐 심지어는 뭐 공원이나 도서관, 학교, 이런 데서도 성매매가 다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쉽게 성매매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요, 유흥주점이 이런 성판매자와
성구매자가 접촉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흥접객원들이 이제 손님들을 상대하러 올 때 옷도 야하게 입고 오죠. 거기다가 이제 손님들하고 같이 술도 이제 마시고 막 얘기하다가 춤도 출 수 있어요. 성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성판매자와 성구매자가 접촉하기 용이한 그런 환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성매매라는 것도 성판매자와 성구매자가 완전한 합의를 갖고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단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매매란 것이 돈을 주고 받아야만 성매매로 인정이 돼요. 근데 돈을 주고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기가 참 힘든 게, 왜냐면 이 사람들은 현금으로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황 증거를 잡기도 힘들 뿐더러 서로 합의가 완전히 됐기 때문에 만약에 단속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냥 서로 이렇게 같이 놀다 보니까 그냥 애정이 생겨서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이 사람을 좋아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은 경찰들도 이걸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성매매는 단속해야 되지만 애정 행각은 문제가 없거든요. 이게 우리 동네에만 이런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알파 도우미와 베타 도우미란 용어가 있어요. 알파남, 베타남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이게 남자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도우미 세계에도 알파 도우미, 베타 도우미가 있는데 이 알파 도우미, 베타 도우미가 뭐냐? 알파 도우미란 거는 나는 성매매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도우미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베타 도우미는 뭐냐면은 나는 그래도 절대 그 성매매 같은 건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고 일을 하는 도우미들을 말하거든요. 이 알파와 베타, 그러니까 성매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이 업주나 그 사무실에서의 강압이 아니고 도우미들의 선택이란 얘기예요. 자기들이 내가 하겠다 말겠다를 결정을 하니까요. 그래서 알파 도우미를 그 2차도 나가지 않고 이런 건전한 손님한테 앉혀놓으면은 알파 도우미가 오히려 저희한테 화를 내요. 예. 그래서 검거가 힘든 겁니다. 이게 제가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때는 저희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이 사람 뭐 중독이다, 뭐 다들 중독자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은 잘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 다 소중한 손님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흥 중독이라는 것에 빠지기가 그렇게 쉬운 구조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유흥의 이 단가가 손님들이 쉽게 중독에 빠질 만큼 그렇게 만만한 금액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제 IMF 이후로 이제 유흥의 단가가 저렴해졌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펑펑 돈을 쓸 만큼 유흥의 단가가 낮은 게 아닙니다. 수십만 원씩 깨지는 건 기본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유흥을 즐기겠다고 놀러 온 사람들이 그만큼 만족을 하고, 그러니까 유흥에 중독될 만큼 정말 엄청난 만족감을 얻고 돌아가느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유흥에서 그렇게 큰 만족감을 얻고 돌아가는 손님들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흥에 중독되기는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장사를 하면서 보면은 저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손님들이 간혹 존재하긴 했었어요.